자, 거래계약서까지입니다. 이제 확인 설명을 잘했으면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자, 여기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는 확인 설명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들어올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는데 이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할까요? 5년 보존합니다. 5년의 동그라미. 자, 여기서는 반드시 나와야 될 것 동그라미 3번 상단에 개공사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밑줄 끌까요?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다운 계약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계약서에 관련되는 문제는 이 문제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반드시 시험에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2 칸에 세 번째 칸 내려오면 같이 별표합시다. 거래 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두 개 이상을 계약서를 작성하면 개공사는 뭐 임의적 취소 사유, 소공사는요 자격 정지예요. 그런데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하면 털린다 이렇게 표시해놨잖아, 그죠? 그 1년에 1,000만 원을 줄 거 놓고 별표인데 거의 수강생들은 당합니다. 그 거래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면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 취소에다가 더하기 1년에 1,000 이렇게 걸면 전부 맞다고 따라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기 특별히 강조해놨잖아요, 그죠? 임의적 취소와 자격 정지만 있지 더하기 1년에 1,000이 없습니다. 그거 특별히 유념하시고 바로 밑에 2번. 자, 거래계약서의 법정 서식인데 좀 전에 확인 설명서 양식 보셨죠? 모두 몇 종류? 네 종류가 있었죠. 이게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라면 여기서 중요한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국토장관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옆에다가 암기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조문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수업했고 해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암기라는 말은 국토장관은 이렇게 나가는데 중개협회는 하면 벌써 X죠. 권장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까지 정확하게 암기할 것. 자, 그럼 이 조문을 한번 암기하고 보니까 거래계약서에는 법정 서식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만들어 놓지도 않았지만 만들었더라도 사용할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런데 그죠? 여러분 지금 그 법정 서식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없는 줄 알지. 이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아무데나 작성해도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오 할 학생이 별로 없다고.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하는데 아무데나 작성해도 될까요? 오입니다. 오.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데 계약서는 왜 법정 서식이 없을까요? 못 만들까요? 못 만들 리가 없죠. 민법의 계약법 첫 장에 가면요. 모든 계약은 자유롭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파트를 저 사람에게만 팔아야 된다.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죠. 저 사람에게 팔아도 되고 이 사람에게 팔아도 되고 5억에만 팔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지. 5억에 팔아도 되고 6억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계약은요. 자본주의 계약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결정의 자유, 형식의 자유 모두 자유를 부과하니까 이 계약서를 쓰라 이렇게 못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계약서는 자유 법칙에 따라서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계약이 쓸 때마다 작성하거나 신문지를 축제해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인쇄 있는 프린트물을 하나 가지고 올 때마다 쓰는 거예요. 그냥 법정 서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아무데나 작성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뭔가 불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보완합니다. 밑에 3번 별표죠. 그래서 계약서는 아무 곳이나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은 있다. 1.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 동그라미입니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물건의 표시, 물 동그라미, 계약일자, 개 동그라미 합니다. 물건의 인도 일시, 또 물이 들어오니까 인에다가 동그라미, 권리 이전의 내용, 권, 거래 금액과 계약 금액, 거래 금액 할 때 그 동그라미 합니다. 그 밖의 약정 사항, 그 밖 동그라미 놓고 이게 원래는 기타 약정 사항입니다. 근데 기타가 한자말이니까 그 밖에 이렇게 고쳐 놓았어요. 옆에다가 기타 하나 적어 놓으시고
8번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도 반드시 적어라. 교부할 때 부 동그라미 그리고 조건과 기한 조 동그라미에서 필수 기재사항은 필수 암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표에 당연히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암기표 9번 보시면서 지금 시간에 암기합니다. 뭐라고 암기합니까?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아니 개조부는 왜 옆으로 붙었지요? 원래 6개인데 3개가 추가된 거예요. 개조부의 개가 뭐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나왔는데 자 박스 처리합니다. 모의고사는 한 5개 넣습니다. 본고사는 많아도 4개 정도 나오는데 다음 중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모두 몇 개입니까? 요거 답은 2개 이렇게 하거나 디귿, 리얼 이렇게 찾아라고 해마다 나옵니다. 박스형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게 기여하죠. 만약에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를 여러분한테 묻거든.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 찾아놓고 천천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의 필수 기재 반드시 암기하실 것.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니까 시작을 거로 하잖아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한다. 필수 기재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내려가면 교재 8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제도인데 거기 보정제도 옆에다가 갈로 열고 의무 이렇게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거래계약서도 작성이 되었는데 중개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보정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의무도 적어라 그 말이에요. 보정 설정에 의무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제목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제가 묻습니다.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재정보정인을 두어야 한다. OX. X입니다. 재정보정인이 아니고 보정 업무 보정을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무가 탁 붙으면요. 의무를 적었는데 위반하면 제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상대적 취소가 무슨 뜻이죠?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에는 자동으로 6월의 업무 정지는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정 설정의 의무가 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 보정 설정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이고 상대적 취소에는 자동으로 업무 정지는 붙습니다. 이 제목부터 딱 잡아놓고 출발하는데 제가 지금 시작했죠. 이번 시간 끝날 때쯤 이거 한번 물을 거예요. 그런데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어. 보면서도. 그죠? 그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합니다. 자, 다시.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하여 뭐 한다? 업무 보정 설정에 의무가 있다.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에 6월에 업무 정지가 붙습니다. 이거 익혀놓고 출발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손해가 발생되면 책임을 진다는데 무슨 개공사가 죄가 많아가지고 저 사람 의뢰인의 손해를 전부 다 책임지라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책임을 지려면 성립 요건이 준비가 돼 있고 이 성립 요건이 1번 원인된 행위가 있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는데 3번 이런 원인과 결과를 인, 과,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책임지겠다. 하여 성립 조건이 몇 개? 3가지로 딱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법조문을 제가 체크할 테니까 아, 이런 원인이구나. 이런 결과가 생기는구나를 스스로 찾아보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86페이지 제일 하단 손해배상 책임의 보정이라는 제도에서 제일 밑에서 둘째 줄에 개공사가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나가니까 고의 과실에 동그라미 합니다. 인하여 그랬으니까 이게 원인으로 이 말이잖아. 그죠?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밑줄 걸까요? 재산상 손해 밑줄 꺼놓고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인과 결과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서 법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장소. 여기 가야 되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보고 갑시다. 자, 88페이지. 제일 상단에 가시면 30조 2항, 좀 전에 읽었는 게 30조 1항입니다. 지금 30조 2항 88페이지 상단. 개공사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원인을 제시하잖아요. 장소로 제공함 동그라미로서 역시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 밑줄 꽂고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보이십니까? 자, 원인이 무슨 원인이 있대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까지 들었습니다. 역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데 이런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이 지금 교재 앞에서 지나갔지만 설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개공사로서 두 사람의 아파트를 중개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사고 팔았다고 칩시다. 아파트를 5억에 사고 파는 걸 중개를 했는데 한 달쯤 있으니까 IMF가 와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가 4억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럼 사는 사람이 1억의 재산 손해를 입었겠죠. 그거 개공사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뭐 그런 책임까지 지겠어요. 여기 원인에 IMF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는 원인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공사가 책임을 지는 원인이 나타나 있다고. 자, 그러면 이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인데, 여러분, 고의가 무슨 뜻일까요? 고의는 내가 이렇게 중개를 하면 저 사람이 손해 입을 거야. 알고서 하는 것을 고의적이라 그래요.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줘야 되지. 인, 과가 성립됐잖아, 지금. 그죠? 여기에는 과실이 포함되어 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과실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중개를 했는데 저 사람이 손해 입을 줄 몰랐어. 그런데 손해가 발생했어요. 책임진다, 안 진다? 과실도 책임지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한 것은 책임 안 져도 된다면, 여러분, 과실이 없다면, 그러니까 개공사들이 손해를 입히면 전부 다 모르고 합니까? 나는 몰랐다. 이래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원인에는 고의 과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과실, 모르고 한 것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중요합니다.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이 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판례는 어디까지를 역행한다?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추상,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경과실은 아주 작은 과실. 그러니까 추상적 경과실까지를 포함한다라는 말은 책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좁게 해석한다. 아주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과실도 과실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문제 어떻게 낼까요? 개공사가 책임질 수 있는 과실은 중대한 과실, 구체적인 과실에 한해서만 책임진다. OX. 중대한 과실은 당연히 책임지고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이 장소를 제공한답니다. 현장에 가면 이런 일이 안 있겠어요. 자, 무등록업자가 있는데, 여러분, 무등록업자는 원래 말하면 무허가업자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무등록이 아니고 중개업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 위반도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서 적발이 되니까 등록이 취소돼 버렸어. 취소되면 더 이상 중개업을 못 하잖아, 그죠?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10억짜리 공장을 계약을 체결합니다. 10억에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 0.9%, 매수인 0.9%면 900만 원, 900만 원, 1,800만 원이 수수료입니다. 근데 이 무등록업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요. 자기는 중개사무소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친구나 동료 사무실에 가서 야, 네가 이거 계약서 작성해주면 수수료가 나오는데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무등록업자는 수수료 받았어. 갔어요. 그런데 그 계약이 사고가 났대.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일한 사람은 가고 없는데 장소를 제공한 자를 원인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소를 제공하여 뭐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집니다. 자, 그래서 원인, 결과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재산상 손해에는 정신적인 손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정신적인 것을 우리는 위자료라고 부르는데 이 위자료, 정신적인 것을
업무 보증으로는 물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진다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겠어요? 제가 아파트를 소개했어, 개공사가. 그죠? 아파트를 5억 주고 사고 팔았는데 매수자가 이사까지 돌았겠죠. 그리고 이사 돌아서 일주일쯤 되더니만 중개사무소에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뭐 같은 아파트를 중개해주는 바람에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들어오지 않는다. 당신 책임지시오. 그 개공사 그런 거 책임질 수 있다, 없다? 근데 신랑이 왜 안 들어올까요? 잘 들어오다가. 바빴어. 일이 바쁘거나 아니면 치매기가 있어서 동호수 못 찾는 거예요. 좀 이사 왔다가 돌아가지고. 그걸 경호사 보고 네 책임지라.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 느낌 오죠?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 책임 안 진다고요. 정신적인 손해를 책임진다면 이런 말도 안 생기겠어요? 당신이 뭐 같은 집을 소개해주는 바람에 우리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그거 책임지라.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시험 떨어지는 걸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는 아니라는 걸 잘 보라 이 뜻이에요. 이 재산상 손해라는 것은 그죠? 여러분 모든 과목에 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지적법에 가보면 여러분 청량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청량을 할 때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청량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호박을 하나 밟을 수도 있어. 그럼 그렇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과목마다 다 있다고. 부동산 공법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중개사법의 재산상 손해인데 이런 재산상 손해는 직접적 손실이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직접적인 손실이다. 예를 들어서 재산상 손해라도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 안 진다는 건 좀 전에 이야기했고 재산상 손해라도 예를 들어서 당신이 뭐 같은 아파트를 중개해주는 바람에 내가 날이면 날마다 잘 나가던 파출부 일자리가 떨어졌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손해 났으니까 책임지라. 개공사 그런 거 책임진다, 안 진다? 직접 중개로 인한 손실이야지 자기 파출부 일자리 떨어지는 까지 지금 책임질 수는 없는 거지, 그죠? 직접적 손실이다. 이 느낌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책임지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업무 보증을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방법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증 설정 방법.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가운데 2번입니다. 보증 설정 의무 1.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 동그라미. 2. 공제 동그라미. 3. 공탁할 수 있다. 방법이 모두 몇 개? 3가지입니다. 자, 방법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되니까 불러주세요. 첫 번째 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세 번째, 공탁할 수 있다. 자,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전부 가입이 돼 있겠죠.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영업이 취소될 수 있다. 업무 정지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사들은 다 가입을 하고 있을 건데 어느 것을 제일 많이 가입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것? 이거 가입 안 하면 영업이 상대적 취소되잖아요. 그죠? 어느 것을 제일 가입 많이 할까요? 잘 몰라요.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찾아가는 길이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라는 말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곳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간판 보셨습니까? 주로 어디 있어? 주로 법원 앞에 가면 많이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삼성화재 이런 데서는 보증보험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가서 가입하는 거. 공제는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합니다. 공탁은 관할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하는 게 공탁인데 요 노랗게 적어놓은 부분을 우리는 보증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개공사는 보증기관에 가서 가입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증기관을 잘 보면 지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니까 개공사들의 90%는 협회 소속돼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곳에 가입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죠? 그래서 조사는 안 해봤지만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공제를 제일 많이 가입합니다. 방법 3가지 알았고, 자 내려가면 거기 보증 설정 금액과 시기인데 그 금액이 그죠?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단원도 한 문제거리가 반드시 되는 중요 단원인데 나올 것도 많은데 금액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법인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1억, 법인이 아닌 개공사, 그 우리말로 하면 아까 개인이죠.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얼마죠? 1억.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바로 밑에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모두 몇 개? 4가지를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많이 안 할 일도 없지만 이게 여기서 문제 나올 것도 그렇게 많은데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이래 나와요. 법인이 하나 있는데 분사무소를 3개 갖추고 있다. 지점이 3개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 얼마 가입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
답은 5억이다. 그죠? 산수 문제죠. 법인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1억씩, 그러면 5억.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금액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심화학습 합시다. 여기 분사무소가 지금 1억을 가입했죠. 1억을 가입했는데, 손해가 3억이 발생했대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1억이 가입되어 있는데, 손해가 3억이 발생되면, 분사무소에서만 책임질까요? 법인 전체 금액에서 책임질까요? 자, 분사무소 얼마 가입하고? 1억. 그런데 손해가 3억이 발생했대. 그러면 분사무소만 책임진다. 법인 전체가 책임진다. 상식적으로 법인 전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은행 수원지점이 사고가 났다. 그럼 수원지점만 책임진다. 국민은행이 책임져야 된다. 그걸 그렇게 딱 이해하셔야 된다고. 법인 전체 금액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심화학습으로 하나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자, 그때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자, 별표죠. 개공사는 이제 방법도 알았고 금액도 알았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언제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동그라미. 보정을 설정한 후 그 증명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고요? 업무 개시 전. 옆에다가 위반 시. 그럼 업무 개시까지 설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 시. 여기 있잖아요. 상대적 취소에다가 6월에 업무 정지예요. 이거 감각 자꾸 흘린다고 지금 그죠?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때는 6월의 업무 정지는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중요한 말이 따라옵니다. 다만 별표 놓고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자, 주목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인장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다. 뭐 휴업 폐업 신고해야 된다. 지난주에 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개시 의무 해야 된다. 해야 한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신고사항이 이렇게 많아도 신고를 생략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만 딱 오면 신고를 생략한다는 게 딱 하나 붙어 있다고. 뭐를 생략한답니까? 업무 보정 설정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여기 하나 딱 있다니까요. 그래서 귀하게 착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 합격하셔서 중개업자가 됐습니다. 중개업을 하시면서 영업을 하는데 몇 년 동안 영업할까요? 물어보죠. 앞에 계시는 분, 오늘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중개사무소를 언젠가는 차리겠지. 차렸다면 몇 년 동안 영업하실 거예요? 생각 안 해보시는데 빨리 맞아보시죠. 시간 없으니까. 몇 년쯤 할 것 같아요? 5년? 한 5년? 한 5년. 만약에 오늘 합격하셔서 중개사무소를 차렸어. 그래서 드디어 중개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다면 몇 년간 하고 싶어? 40년. 한 40년? 40년. 손 덜덜덜 떨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중개업을 한다. 그럼 몇 년쯤 하고 싶어? 10년. 한 10년 하고 너무 약하지 않나요? 왜 10년 하지? 10년만 다 벌 거다 이 말이지. 다 번다고. 영업을 하면 몇 년쯤 할 것 같아? 모르니까 이제 생각해보라고. 몇 년쯤 할 것 같아? 예? 10년? 그럼 앞에 분 10년 하니까. 그래, 어떤 분은 나 죽을 때까지 할래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한 1, 20년 할 거예요. 이런 분도 있고 있겠죠. 봐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려면 한 해 하고 말 건 아니잖아. 지금 나중에 계획이 달라지겠지만. 자, 그러면 업무 보정은 1년 단위로 가입하니까 1년 끝나고 나면 다시 가입하고, 다시 가입하고. 계속 신고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업무 보정 설정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 그죠?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정기관에서 우리가 통보해주면 개공사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업은 20, 30년 할 건데 계속 해마다 가서 신고한다는 것도 모양이 웃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업무 보정 설정 신고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하나 들어온다고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뭐 여담인데 여러분 앞으로 중개업 꼭 합격하셔서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업에서 우스갯소리로 그죠? 중개업의 좋은 장점 첫 번째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안 든다. 그죠? 여러분 저기 카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호프집을 하나 하더라도 인테리어 비용만 몇 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는 지도만 하나 붙이면 인테리어 끝납니다. 지도.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안 든다. 그죠? 그러니까 철거할 때도 비용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이든지 식당이든지 뭐 하다가 이제 철거한다. 그럼 원상 회복해줘야 돼요. 그럼 이 건물 다 뜯어가지고 다 치우는데 요즘 폐기물 처리 이런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이런 경비도 무시 못해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지도만 하나 딱 떼가면 된다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저렴하다. 그죠? 두 번째,
재고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생산업체들이 그죠? 어떤 물건이 잘 팔려. 그러면 갑자기 확 못 만들어내잖아요. 시간도, 종업원도, 기술도, 자금력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막 만들어냈는데 갑자기 이제 물건이 덜 팔려. 그럼 재고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안 팔려서 회사가 휘청거리고 재고 부담 때문에도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은 재고 부담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전부 나가면 전부 내 물건이에요. 나가면 보이는 게 전 부동산이잖아. 땅 아니면 건물이잖아. 그죠? 갈로 열고 거래를 못해서 그렇지. 전부 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의 3대 좋은 점 이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재고 부담이 없다. 나가면 다 내 물건이다. 그죠? 갈로 열고 거래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중개업이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중개업을 할 때 재산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쁘게 아파트 하나 살래요, 팔래요 이런 거 안 하고 1년에 한 서너 건 들어오는 거, 그죠? 그런 것들 급매물만 딱딱 잡아놓거나 아니면 자기 아파트만 하나씩 팔거나, 그죠? 물론 이제 직접 매매 이런 건 금지행위로 걸려있지만 현장에서는 자기 재산 관리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마음 써가면서 하나 살래요, 팔래요 안 한다니까. 1년에 서너 개만 딱 하면 1년치 월급이 딱 된다니까, 지금, 그죠? 또 중개업에 좋은 점, 좋은 땅이 있다 이런 거는 보러 가면서 맛있는 데 구경이나 하고, 그죠? 이게 정년퇴직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중개업이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밖에서 이야기는 새로 차리는 사람보다 폐업하는 사람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긍정력이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긍정력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안 든다. 재고 부담이 없다. 그죠? 나가면 전부 내 물건이다. 갈로 열고 거래를 못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중개업의 장점, 우스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고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생략할 수 있다는 말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고를 생략하는 것은 이 단원밖에 없어요. 넘어가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입니다. 자, 보증을 설정했으면 변경할 수가 있겠죠. 1번 날짜입니다. 계공사가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줄 하나 끕시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있다. 자, 2번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계공사가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거기 줄 거 놓고 다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3번 다시 별표 방금 했죠? 보증의 변경과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금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업무 보증에 관해서만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번 별표입니다. 보증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정서의 교부인데 거기는 유일하게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가 따라오죠. 그죠? 그거 줄 딱 꺼놓고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업무 보증 설정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의 6월의 업무 정지인데 지금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하나 붙었어요. 언제? 첫째 줄에 계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의 완성을 뭐라 그러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밑줄 껐습니다.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뭐를 설명하라고요? 1. 보장금액 나 1억에 가입돼 있다 이거예요. 보장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은 언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입한 곳의 소재지는 어디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손해가 발생하면 이제 그 사람이 청구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만 해야 될까요? 자료도 교부해 줘야 될까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자, 이거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세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계공사가 중개를 해서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공사가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게 모두 몇 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 배우셨어요. 이때까지. 첫째 거래 계약서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하고 자기는 몇 년 보관하고? 그렇지. 오늘 5년 보관하고. 두 번째.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 중요하죠. 쌍방에게 교부해주고 자기는 몇 년 보관하고? 3년 보관하고. 이거 위반하면 전부 6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세 번째. 지금 하잖아. 보증가입정서 사본을 쌍방에게 제공해 주는데 이거는 몇 년 보관하고? 이거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거니까 이건 보관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래서 쌍방에게 교부해 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오늘 다 들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최근에 이 개공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아파트를 사거나 팔거나 세를 얻거나 세를 주거나 개공사를 통해서 거래하면 쌍방에게 교부하는 게 세 가지니까 여러분은 한 보따리 받아갑니다. 한 보따리. 그죠? 거래계약서 들어오겠죠. 확인설명서 서너 장 돼 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지금 보증관계 정서사본까지 해서 세 가지를 쌍방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가면 이제 3번 별표죠. 이것 때문에 지금 공부하잖아요. 보증금의 지급,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지급합니까? 주제죠. 1번,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면 중 하나를 첨부하여 줄 것입니다. 보증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무슨 서류를 가져갑니까? 하니까 가장 중요한 서류 1번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손해배상 합의서는 동그라미, 나머지는 줄이나 끕시다.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법, 그 밖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로서 화해, 조서 등까지만 줄을 딱 끊었는데, 자, 지금 이게 개공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저 개공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청구하겠습니까? 이 조문을 보고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얼마 가입하죠? 1억 가입하고 영업을 하다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청구합니까? 하니까 잘못을 한 개공사에게 야, 당신 때문에 나 1억 손해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면 개공사가 그래 맞다 하면 뭐가 나온다? 합의서가 나오잖아. 그죠? 이 합의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청구해라?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하라.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보증기관이 어디죠? 여기 있잖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사, 공제에 가입했으면 협회, 뭐 공탁은 잘 하지도 않았지만 법원에 가서 청구한다고. 그래서 저기서 청구하려고 아까 소재지 이런 걸 설명해 주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보증기관에 청구를 하는데 이거를 합의서를 가지고 등록관청에 청구한다라고 시험에 잘 나와요. 줄 쫙쫙 끊는 거 의식하셔야 돼요. 등록관청이 이런 돈 내주는 기관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보증기관에 청구를 하는데 지금 줄은 잘 꺼드렸는데 여러분 봐요. 의뢰인이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하니까 경사 맞다. 그러면 이제 합의서가 나오겠지.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손해를 입었는데 개공사는 손해를 안 입혔다.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 더 많을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손해를 입었는데 저 개공사는 손해를 안 입혔대요.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삽부터 들고 가보는 거예요. 삽을 들고 간다.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법원 가야 되지. 그죠? 삽을 들고 갈 때는 또 호미도 차고 가도 돼요. 뭐 한 쫓아도 보려고 이렇게. 그렇게 삽 들고 가서 해결이 안 되죠. 보통 그죠? 그러면 할 수 없어. 소송해야 돼요. 여러분 민사소송을 해보면요. 꼭 절차가 이렇게 가요. 첫 번째 판사가 화해 붙여요. 화해라는 말은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안 입혔다. 싸우지 말고 1,000만 원으로 화해하세요. 그런다고요. 화해를 받아들이면 화해 조서가 나오고 이거를 가져가도 된다를 줄 것이었다고. 자, 그런데 나 1,000만 원씩 손해 못 보겠다. 그러면 판사가 청구해봐라. 얼마 해주면 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나 1,500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공인중개사 개공사가 좋다. 내 1,500 해줄게. 그러면 청구에 대해서 성락이 일어나는 것을 청구 인락조서라고 그래요. 이거를 가져가도 되고 세 번째 막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가 증거를 가지고 판결 내리겠다. 판결문을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지금 줄 것인 것들이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합의서인데 자, 보다시피 이런 것 가져가니까 이게 4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쓸데없는 거 예를 들면 보증보험 가입 정서 이런 거 하나 또 끌어놓고 다음 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서류는 이런 걸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이런 서류를 가져가야만 돈을 물어주는 거지 내가 보증보험 가입돼 있다 이 정서를 가져간다고 해서 돈 내주는 거 아니죠. 근데 이거 시험 내면요 이거 서류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수험생 많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정서를 가져간다고 돈 2천만 원을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개념을 딱 잡고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인들, 여러분 성인들이잖아요. 이 성인 교육을 하면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합의서, 이거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시험 때까지는 탁탁탁 따라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데 성인들은 한 발만 옆으로 가면 또 툭 떨어져.
환발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소보원으로 갔어. 여러분 요즘은 소비자들이 똑똑한 사람 많다는 거 아시죠? 소보원으로 가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OX. 아, O예요. 아니 그런 말이 그게 없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합의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듣도 보도 못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합의서 이런 말 나오면 OX. 합의가 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크게 강조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소비자위원회 듣도 보도 못한 YWCA에서 작성한 YWCA가 뭔가 미키동 여성회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서 작성한 합의서 이래도 된다 안 된다? 합의가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수업했으면 공중변소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OX. 그러니까 변소이나 화장실이긴 하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합의서가 있어야 되는 걸 꼭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때 제일 밑에 들어가면 2번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제한입니다. 1. 보증기관은 줄 거 놓고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맞죠? 자, 지금부터 제가 묻습니다. 손해가 개공사는 1억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공사는 얼마까지 책임질까요? 1억 이러면 털린다고. 내가 1억을 가입돼 있지만 저 사람이 손해가 3억 발생할 수도 있죠. 개공사는 손해 전체를 책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보증보험에 1억 가입돼 있다면 보증보험에서 1억 내주겠죠. 여러분 같으면 못 받은 2억 포기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한다? 민사 청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개공사는 그 전액에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얼마만 책임진다? 가입한 범위만 책임지잖아. 그리고 그게 1번 읽었는 거잖아, 지금. 보증기관은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 동의하시겠죠? 그거를 살짝 개공사는 열에 들어가면 털린다고. 의식하셔야 돼요. 이런 건 중요하기 때문에. 2번, 개공사는 방금 내려오네요.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개공사는 모든 손해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경우 아까 했죠. 손해의 경우 의뢰인은 자 줄것입니다. 법인 전체의 금액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국민은행 수원 지점이 잘못하면 국민은행 자체가 책임진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아까 나 한 10년 영업할 거예요. 한 20년 할 거예요. 하신 분들은 자, 내가 10년 동안 영업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서 2천만 원 물어줬어요. 그럼 계속 영업은 해야 될 거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 90페이지 제일 상단.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며칠 내로 15일 동그라미 해놓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은 보전해야 된다. 보전이라는 말은 채워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며칠 내로? 15일. 이게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15일에 동그라미는 편안하게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마다 7일, 3일, 15일, 30일 막 이런 게 막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업할 때는 아주 이게 자극적으로 수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개업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간에 2천만 원 물어줬다. 그러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빨 깨물고 며칠 내로 가입해야 된다? 15일 내로 가입한다고. 그래서 15일 앞에다가 이빨 깨물고 이래야 돼. 그럼 2천만 원 복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날짜 15일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빨 깨물고 15일 내로 다시 가입하고 영업을 하는데 공탁을 했다면 부족한 금액은 채워놓고 해야 된다. 15일 내로. 근데 공탁은 거의 하지도 않죠. 그래서 바로 밑에 기출지문 한번 보라고요. 자,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15일 내로 다시 가입하라 그랬지 부족된 금액을 보전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 공탁은 보전하라 그랬죠. 그죠? 뭐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기출문제도 잘 봐요. 그래서 별표 딱 보셨습니다. 관련하는 판례됐고 자, 이어지는 단원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중개 보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많이 따라올 겁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